네, 유치원 교육과정 B형 2017 학년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1번 문제입니다. 모모 유치원에서 현장학습을 갔답니다. 그래서 진원관과 교사들이 회의 중에 나눈 대화 내용이고요. 5세 반 송교사와 유아들이 나눈 대화가 나고요. 다는 진원관과 송교사의 평가의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가의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라고 했는데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유아들의 지문 및 얼굴 등에 대한 정보는 등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답은 지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종 아동과 관련해서 지문과 유전자가 있어요. DNA.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지문은 모든 우리의 아이들이 실종되기 전에 경찰서에 엄마랑 가면 지문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종됐을 때 그 지문으로 아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는 언제 하냐면요. 근데 선생님 주민등록증 만들 때 보통 지문을 찍지 그전에는 우리가 지문을 찍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미리 경찰서에 가서 아동 지문을 등록을 하면 이제 등록이 됐는데 그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실종된 아이를 찾는 방법은 유전자 등록이에요. 지문 등록 전에 아이가 사라져서 그다음에 또는 장애인이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을 때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나 그다음에 그 아동보호소에 보호된 아이는요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매치를 해서 찾아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등록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현장학습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 잃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지문 등록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보호자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교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호자와 함께 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답은 지문인데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선생님들 여기까지 모르시고 계셨으니까 요거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르신 분이라도요. 우리가 실종 아동과 관련해서 이걸 한다라는 건 사회적 운동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우리 있잖아요. 법 문제는 법이 아니에요. 교육부 자료에 있어요. 교육부 자료 7대 안전에 이런 지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유전자와 관련된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법으로 가져왔고 이제 교육부 자료는 안 들었네요. 우리 국가 수준에서 교육부 자료가 나가는데 저와 함께 정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법 자료가 이번 주에 갈 테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육부 자료를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실 건데 일단 법에 의해서도 지문이 맞아요. 그렇죠? 제가 그 법을 249에 드렸죠. 근데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문은 모든 아이들, 유전자는 실종된 아이들, 실종이 이미 된 아이들. 그 다음에 다음은 가의 니은에 해당하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의 일부라고 되어 있고요. A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의 니은이다. 그것에 대한 특별한 기준. 미아 방지 손목 띄어 그것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요. 아이들 물건이요. 특히나 아이들 몸에 직접 닿는 거는요. 안전 인증이라는 그걸 받아야 돼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있다라고도 되어 있지만 물론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도 안전 인증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법 문제는 교육부 자료라 그랬죠? 교육부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전 인증은요. 제품 검사와 공장 심사 모두를 거치거나 제품 검사만을 거쳐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오수번의 관점을 토대로 나에서 송교사가 유아의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한 기법을 쓰고요. 나의 A와 같은 선생님 거기 A가 빠졌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선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살짝 검은색 볼펜으로 A 써주세요. 나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A가 빠졌습니다. 제가 교재 작업을 제가 하거든요. 제가 직접. 이제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계시긴 한데 근데 저는 성격이 진짜 이상한 게 맞나 봐요.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니면 강의를 못 해요. 그래서 교재 내용뿐만 아니라 편집 이런 것도 다 제가 하는 거예요. 제 손을 거쳐야만 나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성격만큼 또 꼼꼼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놓쳐 있는데요. 제가 다음부터는
완성된 거는 조교 선생님과 함께 하긴 하고 내동과 하겠습니다. 요거 내년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그게 A인데 A와 같은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민이와 현철이를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를 쓰라. 오수본 이론이 나왔네요. 이때 오수본 창의성 이론이 나왔죠. 선생님, 오수본이 창의성 이론의 학자는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이면서 자신이 이제 광고회사의 주인이었는데 자신의 광고회사의 어떤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내면 그 중에서 우리가 질적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스토밍이라는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오스본이고요. 오스본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의성 이론이 오스본에서 나왔다. 무슨 얘기? 창의성 이론에서 계속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오스본이 이거 얘기한 거 말고 5단계의 어떤 문제 해결의 절차를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6단계인가 7단계인가? 어쨌든 그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책에 신이론 책에 나와 있죠. 자, 창의성 이론이요. 저 때는요. 어떤 교과목의 한 영역으로 배웠어요. 한 과목으로, 한 그 파트로요. 그런데 요즘 그 유아교육과의 어떤 유아교육들은 창의성 교육을 하나의 과목으로 배우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고 시험 문제에도 나오기 시작했다. 창의성 이론 나오기 시작했다. 자, 오스본이요. 오스본은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은 너무나 다 알고 계시죠. 브레인스토밍을 모르는 학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유아교육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 브레인스토밍이 오스본에 의해서 제시된 거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오스본이 브레인스토밍을 제시할 때 여기에 주제나 핵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그물망을 그리는 건데요. 4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오스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이 많은 지식에서 질적으로 좋은 지식이 나온다 라고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게 2번째예요. 다양한 아이디어의 산출. 세 번째, 그런데 이런 양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하려면 사고가 자유로워야 되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양쪽으로 엉뚱한 거라도 심지어는 아주 악한 아이디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보통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했거든요. 어떤 제품에 대한 광고 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자동차면 자동차를 놓고 그 자동차를 보고 연상되는 걸 다 얘기했는데 그게 성적인 대화든 아니면 정말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대화든 상관없이 아이디어를 그 자리에서는 다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의 산출, 자유로운 사고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이 다 나오면서 결합을 시키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결합을 어떻게 시키냐면 실은 저희가 여기에 여기 파생됐다고 시작하지 여기와 여기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오스본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 2개를 연결시켜서 사고해보라 그랬어요. 그게 결합이고 그게 개선이에요. 그렇게 엉뚱한 사고 중에서 질 좋은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 광고니까 그렇게 가능했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러한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가 다 나와서 평가하기 전에 평가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의 지연이에요. 요거요. 판단의 지연을 무비판의 원리?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잘못된 건 아닌데요. 비판을 실은 이 전공서에서 나오는 용어는 이거예요. 전공서의 용어를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오스본은 비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다 나올 때까지 각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예요. 아이디어가 다 나오면 판단해요. 그래서 이거 안 좋아. 좋은 아이디어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면 엉뚱한 거 2개 연결해봐.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더 만들어봐. 이게 오스본 이론이거든요. 이거 4가지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요게 나왔어요. 자, 문제로 돌아가시겠습니다. 248. 오스본의 관점을 토대로 나에서 손교사가 유아의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한 기법을 쓰라. 브레인스토밍. 나의 A와 같은 상황에서 수민이와 현철이를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 1가지를 쓰라 그랬는데요. A 상황 보시겠습니다. 수민이가 야, 우리 떡집 이야기하는 거잖아. 호랑이가 떡이냐? 현철이가 호랑이가 떡 먹는데요. 어흥어흥 하면서 하하하 이렇게 웃었죠. 그런데 이제 떡과 관련해서 얘기가 우리 어떤 애가 호랑이라고 얘기한 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거를 생각한 건데 우리 애들이 그걸 알기도 전에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이유로 다 그 아이를 비웃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이디어 나올 때까지 뭘 할 때까지? 판단을 그렇게 섣불리 하지 마라. 판단 지연이 맞죠. 그래서 답은 판단 지연. 선생님 제가 무비판의 원리인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전공서에서 나오는 용어를 좋아하거든요. 제 용어는 다 전공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창의성, 유아교육에서 창의성과 관련된 교재 하나가 기본 교재예요. 그리고 그 교재를 다른 교재는 다 그 교재를 인용했거든요. 근데 그 기본 교재에서 이 무비판의 원리인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걸 판단의 지연이라고 해요. 근데 뭐 원리가 용어 똑같은 거라서 뭐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지만 어쨌든 우리 유아교육 전공서에 근거한 용어를 알아두십시오. 그래야 이의제기가 들어가요. 다에 디귿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학습 준비 단계에서 송 교사가 했어야 되는 일 한 가지를 쓰십시오. 전화로 확인했던 것보다 시장이 넓어서 떡집을 찾느라 너무 헤맸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송 교사가 했어야 되는 거. 전화로 지금 떡집을 현장학습을 가는데 전화로만 확인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사전 답사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 교사가 준비 단계, 현장학습 준비 단계에서 했어야 됐던 건 유아들과 함께 견학을 가기 전 사전 답사를 송 교사가 직접 다녀왔어야 했다가 답이 됩니다. 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2017년에 루빈 이론도 나왔군요. 루빈 이론이라 하면 사회인지 놀이 기록인데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파튼과 스밀란스키 이론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선생님들 논란이 있으시죠. 왜 전공서마다 내용이 달라서. 근데 다 맞다. 전공서가 다 다를 때는요, 선생님 다 맞는 거예요. 우리 이론이 인문학이라 보니까 정답이 하나가 있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출은요, 정말 저는 이제 기출을 문제를 볼 때 유아교육의 대가들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논란이 되는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고 문제를 출제를 하게 돼요. 자, 사회인지 이론이에요, 선생님. 인지사회 이론이 아니라 사회인지 이론이라고요. 그렇다면 파튼이 먼저 들어가고 스밀란스키가 나중에 들어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선생님들께서 인지 먼저 쓰시고 사회 먼저 나중에 쓰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가 먼저 나와서 혼자 놀이다. 그다음에 혼자 그다음에 뭐지? 혼자 기능놀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지 기능 혼자 놀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인지 이론이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파트는요. 혼자놀이, 병행놀이, 구성놀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파트 이론과 조금 다르잖아요. 혼자놀이, 병행놀이 여기까지는 맞는데 우리 파튼이 언제 집단놀이라고 했습니까? 연합협동이라고 했죠. 그런데 연합협동이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명이 요거 두 개 묶어서 집단이라고도 해요. 기출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논란이 되는 걸 하나를 삭제해 주려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는지는 나중에 스밀란스키 일어나면서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공서는요. 요렇게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이렇게 나온 책도 있어요. 자, 그러면 스밀란스키 가겠습니다. 요 라인이 스밀란스키 라인이죠. 요 라인이. 스밀란스키 놀이를 기능 물론 파튼과 스밀란스키 위치는 여기 스밀란스키 쓰고 여기 파튼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걸 설명하려고 이런 거고 기능놀이, 구성놀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극놀이 아니에요? 극놀이? 근데 사회극놀이 스밀란스키 이론은 사회극놀인데 이 루빈으로 오면 이거 빠져요. 그 이유 말씀드릴 거예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게임 했죠. 규칙 있는 게임. 그래 규칙 있는 게임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게 이 집단이 나올 수밖에 없지. 우리 선생님들 제가 뭐라고 혼자서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하실 텐데 자 선생님 혼자 기능놀이 할 수 있죠. 혼자 구성놀이 할 수 있어요. 혼자 사회극놀이 가능해요? 사회극은 2명 이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사회라고 하거든요. 스밀란스키 이론이 그대로 가면 사회 극놀이가 돼야 되는데 혼자 하는 사회 극놀이는 없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딱 사회 지우고 극놀이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럼 혼자 극놀이는 가능하잖아요. 혼자 엄마 놀이 하는 거. 근데 규칙 있는 게임, 혼자 규칙 있는 게임 하는 거요. 가능은 해요. 보통 그렇게는 안 하지만. 저희가 게임판 하나 두고 내가 한마디로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얘는 적절하지 않는데 고스톱 있잖아요. 고스톱 혼자 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고스톱 혼자 칠 때 규칙 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규칙 지키면서 고스톱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 있는 게임도 혼자는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한 거고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병행 기능, 병행 구성, 병행 극놀이 다 가능하죠. 그쵸? 혼자서 나란히 하고 있는 거 가능하죠. 혼자서 하는 규칙놀이가 가능하게 규칙 있는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행 규칙 있는 게임 가능하다고요. 연합도 가능해요. 구성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연합, 뭐 구조적으로 뭐 리더가 없어도 가능해요. 극놀이. 근데 연합 규칙 있는 게임이요. 이거 가능해요? 규칙을 지키면서 게임을 다른 사람과 한다. 그거는 그 자체로 협동이에요. 협동. 협동이 체계화되고 구조화되고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연합은 함께 놀이하고는 있는데 규칙 따위라던가 리더 따위라던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혼자 규칙 있는 놀이를 하는 건 가능한데 혼자 여러 명이랑 이미 규칙 있는 게임을 한다면 그거는 협동 그 자체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해요. 연합, 규칙 있는 게임이 불가능하다고요. 규칙 있는 이라는 뜻 자체가 다른 사람이랑 한다면 그건 협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하잖아요. 협동 극놀이 가능해요. 협동 구성 가능해요. 협동 기능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기출에서 연합과 협동을 쓴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규칙 있는 게임이라 그래서 전공서 보시면요. 규칙 있는 게임이라고 된 전공서가 있고요. 단순히 게임이라고 된 데 있어요. 여기서 사회극이 극놀이가 됐듯이 여기서도 규칙 있는 게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책 있잖아요. 연합과 협동을 바꾼 책은 여기에서 게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규칙 있는 게임이 들어갔죠. 우리 기출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연합과 협동을 묻혀서 집단으로 우리는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가능, 집단 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과 협동을 지워지고 집단놀이로 세 가지로 해서 이렇게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디귿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극놀이예요. 사회 극놀이가 어려워요, 되기는. 근데 제가 이때요. 디귿에 해당하는 걸 극놀이, 상징놀이 다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유는 전공서에서 여기에 극놀이를 놓고 사회 상징극놀이를 놓고 하는 게 있어요. 이유는 선생님 스밀란스키 이론이요. 저희가 이제 발달 단계 외울 때 뭐 세 번째를 사회극놀이 단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번째가 실은요 상징놀이였어요. 근데 상징놀이 중에서 스밀란스키가 가장 가치 있다고 주장한 건 사회극놀이예요. 실은 스밀란스키 발달 이론은 1, 2, 3, 4였는데 그 중에서 사회극놀이에 대해서 논한 건데 워낙 이 사람 이론이 사회극놀이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발달 단계가 이게 아니라 1, 2, 3, 4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맞아요. 스밀란스키 관련해서는. 근데 루빈이 사회극을 가져오려니까 표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사회 극놀이를 혼자 어떻게 하고 병행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극놀이로 원래 스밀란스키의 원래 이론이 상징놀이나 극놀이, 사회를 뺀 극놀이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전공서에 여기 상징놀이, 극놀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출에서 의도했던 건 상징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100% 답은 이거. 그리고 상징놀이도 정답을 처리했었어야 되는 답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3번 문제를 제가 먼저 한 건데요. 디귿에 들어갈 명칭을 쓰라는 게 극놀이. 100% 답은 극놀이. 외우세요. 그 표. 2019년에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A의 놀이가 사회인지 놀이 기록 양식에 해당하는 수준을 쓰세요. 아이고야. 이거 논란이 됐었는데 나는 또 왜 논란이 됐는지를 모르겠고. 이거 구성놀이잖아요. 일단 인지적인 거는. 사회적인 건 병행놀이죠. 그쵸? 병행놀이라는 거에서는 논란이 없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구성놀이라고 안 하시고 상징놀이, 극놀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극놀이. 선생님, A 전체를 보세요. 조작놀이 영역에서 영중 선민이는 끼우기 블록으로 로봇 만들고 있다. 구성놀이 맞죠? 그것도 A죠. 그 다음에 영준이는 로봇을 다 만든 후 구성.
슝 날아라 가자카 나왔어요. 가자카가 나와서 극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극놀이는 역할 정해서 극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극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애가 구성놀이 하는 중간에 슝 날아라 하는 구성놀이 로봇이 완성된 것에 대한 만족을 표하는 거지 여기서 극놀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성민이 대사 보세요. 영준이를 흘끗 쳐다보는 다시 로봇 만들기를 계속한다. 로봇 만들기 뭐? 구성놀이요. 구성놀이가 앞뒤로 다 나오고 있는데 왜 그 조그만 슝 날아라 그거 외에는 다 구성놀이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상징놀이 하셨어요. 그리고 극이라는 게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강사가 너무 속상한 부분 이런 게 틀리고 오시면 이렇게 틀려서 재수, 삼수, 사수 하시면 강사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론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3번에 디귿에 들어갈 건 1에 들어가는 거 극놀이 2번에 들어가는 건 병행 구성놀이 상징놀이 다 극놀이 답 아니에요. 그 다음에 1번으로 가시겠습니다. 가의 기억에 해당하는 피아제의 놀이 유형. 요거는 뭐 논란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요. 초콜릿을 받은 다음에 손에 컵을 쥔 신용을 하면서 약을 먹는 척해요. 가작적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피아제의 놀이에서는 뭐예요? 상징놀이예요. 비고스키 놀이 관점에 근거해서 쓰라 그랬는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놀이의 사회문화적 약속을 반영합니다. 그렇죠? 사회문화적 약속을 반영하는데 니은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A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니은에 해당하는 거 안 돼. 약은 의사 선생님만 줄 수 있어. 근데 솔직히 사회문화적으로 약 처방은 의사 선생님이 하니까 약사는 약을 실제로 주는 사람은 약사인데 어쨌든 약 처방전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가 약은 의사 선생님만 줄 수 있어. 그래서 성진이가 초콜릿 먹고 싶어서 먹는다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수진이가 약은 의사 선생님만 주는 걸로 했잖아. 그렇게 약속을 정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규칙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안 돼! 이러는 건데요. 병규가 이것과 같은 이유를 보일 수 있는 건 비고스키 이론에서 찾아라 하는 거는 사회문화적 규칙, 사회문화적 약속, 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과 규칙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그것도 핵심이긴 한데 그거는 뭐 바뀌어도 되고요. 사회 문화가 중요하고 사회 문화 대신 사회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사회문화적 규칙, 사회문화적 약속, 사회적 규칙, 사회적 약속 되고요. 또 하나 가능한 답은 사회적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문화적 약속 규칙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건 사회적 지식을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능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때 2017학년도 정답 처리됐을 거예요. 사회적 지식까지. 4번에 들어가는 거 한번 봅시다. 리을에 들어갈 말을 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인데 우와 제가 좋아하는 에릭슨의 놀이발달 이론이 나왔습니다. 에릭슨의 놀이발달 이론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자기소개 놀이, 자기세계 놀이, 두 번째 미시세계 놀이, 그 다음에 거시체계 놀이. 자기세계 놀이는 내 몸을 가지고 노는 거고요. 미시체계는 물건. 이거는 내 몸. 거시는 다른 사람과. 이거는 에릭슨의 놀이발달 단계는 영아기부터 시작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영아부터 시작해서 영아들이 자기 손가락, 발가락 물고 빨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세계 놀이고요. 물건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나는 게 미시세계 놀이고요. 그 다음에 타인과 함께 놀이하는 게 거시체계 놀이예요. 그러면 우리 애기는 은정이는 혜진이 진서와 같이 놀이하고 있죠. 거시영역 놀이예요. 거시영역 놀이. 그런데 이 거시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은정이에게 놀이 친구가 생기고 그들과의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게 이제 특징이기도 하고요. 놀이 이론. 자, 259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하세요. 선생님, 2017년에 에릭슨 이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때가 됐어요. 다시. 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모 유치원 5세반 유아의 굴렁쇠 놀이 상황이고 나는 굴렁쇠 놀이 상황을 지켜본 민교사가 반평균 교육을 실시한 후 작성한 저널이라고 되어 있고 다는 인성교육진흥법 의부라고 되어 있어요. 물음에 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와, 나 이것까지 주면 진짜 너무 주는 거다 진짜. 이거 진짜 실베아 강의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다.
제가 그냥 연간을 다 무료로 풀까 봐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야 이거 실비아 전략 다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기출 강의는 제 전략의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개 특강으로 이렇게 많은 정보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연간을 풀어야 되는데 언젠가 한번 연간 푸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NCSS는요, N이 내셔널을 뜻해요. 내셔널 어디? 미국 전역. 전미 사회교육협회. 미국 전체. 전체, 미, 미국 해서 전미 유아교육협회 NAYC. 전미 사회교육협회 NCSS. 미국은요, 주로 움직이지 연방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은 주마다 있고, 미국 전체의 법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각 주가 이제 자치권을 가져서. 그래서 이제 통일된 미국의 교육이 없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것들이 그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전문가 협회가 미국의 어떤 전체의 어떤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그게 유아교육에서는 전미유아교육협회고요. 사회교육에서는 전미사회교육협회 NCSS예요. 근데 갑자기 전미사회교육협회가 왜 유아교육에 들어왔냐고요? 이 사회교육에서 사회교육 교과목을 어떻게 하냐라는 그 학문의 구조, 지식의 구조를 유아교육 NAYC에서 받아들여서 우리의 유아사회교육의 어떤 지침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이 문제가 3번에 1번 문제로 오세요. 다의 A는 가의 놀이상황과 나의 저널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사회과학 지식의 영역 중 하나라 그랬는데 우리 NCS가 그 10가지 사회과학의 주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박스를 보면 이 NCSS가 얘기한 건 지리, 역사, 경제, 사회, 모, 세계, 인류, 환경, 시민정신이래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262로 오시겠습니다. NCSS가 선정한 사회과학 교육 과정의 10가지 주제는 문화 1번, 2번 시간 연속성 변화, 3번 민족 지역 환경, 4번 개인 발달 전체성, 5번 개인 집단 기관, 6번 권력 권위 통치, 7번 생산 분배 소비, 8번 과학기술 사회, 9번 지구의 연계, 10번 시민의식과 실천 10가지입니다. 지문과 다르죠? 박스랑 다르죠? 이게 교과서에 있는 거, 전공서에. 근데 제가 그래서 NCSS를 갔어요. 협회 웹사이트를. 그러니까 영어로만 돼 있다 뿐이지 정확히 우리 전공서와 일치해요. 그런데 박스는 그게 선생님 교재 262, 263 우리 선생님들이 실비아를 하도 못 믿으셔갖고 제가 원서 그대로 영어 그냥 딱 드렸어요. NCS 그대로 캡처를 해서. 이런 강사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은 신뢰를 믿어라라는 종교적이 아니라 이론, 그 사람이 주장한 원래 이론에서 가져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박스로 돌아오시면요. 1번 지리, 역사, 경제, 정치, 사회, 뭐 세계, 인류, 환경, 시민정신 왜 이렇게 돼 있냐고요? 교육부 자료 중에 유아사회교육이라는 교육부 자료가 있습니다. 이 교육부 자료가 우리 유아사회교육과 관련돼서 주제들 혹은 과목, 하위 영역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박스 안에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 자료는 전제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전제를 했냐면요. 이걸 전제를 했어요. 이 지침이 이 10가지 영역이 사회교육과 관련된 영역이 NCSS의 10가지 주제를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 교육부 자료에 써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교육부 자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항상 이 교육부 자료를 만드는데 근거가 됐던 법이나 학자나 전문 단체 이름을 가지고 교육부 자료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교육부 자료를 샅샅이 안 보신 분들은 어떻다? 그 문제가 교육부 자료에서 나온지도 모른다. 근데 실비아는 다 본다. 그래서 실비아는 알고 있다. 그래서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이거 논란이 됐었잖아요. NCSS가 주장한 건 문화다. 사회교육이 주장한 건 다문화다. 이거든요. 저는 답을 그래서 다문화를 했어요. NCSS가 한 거는 문화가 맞고요. 유아사회교육에서 한 건 다문화예요. 그런데 애초에 그 박스 안에 예로 됐던 지리, 역사, 경제, 정치, 사회 등등등이 이 NCS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교육부 자료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다문화죠. 그럼 문화는 정답 처리 안 됐을까요? 선생님, 문화를 어떻게 정답 처리 안 시킵니까? 문화와 다문화의 차이는 또 뭡니까?
그리고 이거 둘 다 이중 정답 됐을 거예요. 그냥 동의어로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다문화든 문화든 어쨌든 왜 다문화든 문화든 답으로 되는지는 한번 봅시다. 가와 놀이상한 나의 저널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거 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영어밖에 할 줄 아는데 너 영어만 잘하면 다냐?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저는 가끔 선생님들이 저한테 악플다는 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8년을 공부하고 왔죠.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저희 한국 사회가 아직 외국에 대한 게 오픈 마인드가 아니라서 그에 대한 증거 하나는 제 수강생 중에 외국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실비아가 외국 경험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꿈을 꿨어요. 막 미국에 갔을 때. 그 꿈에서 뭐가 나왔냐면 제가 미국 사회에도 적응을 못하고 돌아와서 한국 사회에도 적응을 못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예지몽이었나 봐요. 세상에 예지몽이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저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유아교사로 또 일했던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라는 그 이유로 만약 그 악플이 저희 어떤 다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어떤 한국인 유아교육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 악플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이질감 때문에. 물론 그 이질감이 여러분들의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저의 어떤 성격적인 것에도 그렇겠죠. 원래 제가 현모양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되게 활동적으로 변한 거예요. 미국은 현모양처처럼 있으면 아무것도 제게 안 돼요. 제가 정말 되게 적극성을 가지지 않으면 저한테 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투쟁적이고 아주 세미나에서 미국 영어로 그냥 미국인들을 콱콱콱 눌러줬던 그런 성격. 그래서 학점을 확 받아왔던 그런 성격으로 변했거든요.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성격이 그렇게 그런 미국식 성격이 또 인정이 안 돼서 그것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비아가 외국에 와서 느끼는 이질감, 정서적 거리감이 멀어서 느끼는 걸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서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성인이라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 분석이 맞다면 저는 성인이라서 괜찮은데 선생님들이 현장에 계실 때 우리 다문화 아이들을 그렇게 대할까 봐 굉장히 고민이 돼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제가 미국에서 어린이집에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한국 아이가 한 명이 왔었어요. 근데 그 한국 아이가 내가 그 반에 있지 않았는데 하여간 뭐 몇십 분 동안 애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그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니까 한국 애가 울고 있었어요. 처음 오는 날이었나 봐요. 오늘 그날이. 근데 저 보니까 울음을 딱 뻗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아이가 느끼는 이제 거리감이 이제 멀었다라는 게 또 있고, 또 하나는 그 반에서 또 역시 그 반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반 담임이 저한테 중국의 배경을 둔 아이를 보고 영어를 전혀, 그러니까 쟤는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한다고 저한테 미리 엄지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교육학자니까 뭐 거기 상관없이 그 사람이 무슨 평가를 하든 제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려도 되는 위치에 있어서 그 중국인 아이랑 같이 놀았거든요. 근데 그 중국인 아이가 저한테 중국말로 엄청 유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말을 끊이지 않게. 근데 그 선생님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애가 말 못하는 애인지 알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말 저도 모르죠. 근데 제가 알아듣는 것처럼 영어로 yes, yes, yes 한 거예요. 고개 끄덕이고. 그러니까 걔는 그냥 알아듣든 말든 우리 아이들 집단적 독백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어떤 미국에서 우리의 한국 아이들이 또는 아시안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처, 유아기에 미국에 갔다 그래도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거든요, 성인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면 좋다 그러는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애가 굉장히 많이 다쳐요, 정서적으로.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유아 임용 노량진에서 경험하고 있는 게 저의 해석이 맞다면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다문화 아이들한테 그럴까 봐. 내가 한국 아이들, 미국에서 한국 아이들이 다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한국의 유치원에서 다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게 겪는 걸 볼까봐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어요. 저는 성인이라 괜찮아요. 저는 욕하셔도. 공인이라서 괜찮아요. 근데 공인은 아니죠.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공인은 아닙니다. 근데 공인이란 말을 했을 때 제가 공개되는 홍보나 사진이나 이름이나 이런 게 공개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유아교육 안에서 그런 욕이. 근데 정말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는 정말 한국 아이들처럼 대해주세요. 그게 교육부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정 아이가 영어만 할 줄 아냐? 걔는 영어를 더 잘하니까 한국말보다. 그러니까 다른 애가 너 영어면 다야?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 진수 생각, 아이 생각 아니에요. 교사가 이렇게 했던지 진수의 부모가 이렇게 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죠. 그럼 가와 관련된 상황이 다문화와 관련된 거 맞고 문화랑 관련된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반평균 교육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쭉 있잖아요. 더만 스파크스, 반평균 교육, 더만 스파크스. 더만 스파크스 나오네 진짜. 거기 그 지문 중간에 반평균 교육 과정을 제시한 더만 스파크스 나오네요. 네, 다문화 교육은 뱅크스 대표학자. 그 다음에 반평균 교육은 더만 스파크스가 대표학자. 더만 스파크스가 뱅크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본인의 이론을 다문화 반평균 교육으로 명칭을 바꿨다. 그게 역사적 학문적 흐름. 그런데 이 반평균 교육이니까 다문화 교육 맞죠? 문화 교육 맞죠? 그래서 둘 다 답으로 처리가 되는데 저는 다문화라고 얘기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NCS가 아니었다. NCS가 아니라 교육부 자료였다. 그래서 교육부 자료에서 다문화라고 한다. 답은 다문화. 근데 문화라고 해도 틀렸다고 하는 건 너무 이상한 거다. 문화도 정답이 처리가 됐을 거다. 가의 기억을 지칭하는 용어를 니은과 관련해서 쓰고 더만 스파크스가 제시한 반평균 교육 목표 중 디귿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 한 가지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서 기억을 지칭하는 용어를 니은과 관련해서 써라. 이야,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법, 의상, 의심, 음식, 노래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고 함께 활동. 여기까지는 다문화 교육, 반평균 교육 맞는데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평균 교육과정을 제시한 더만 스파크스도 이런 방법으로 수업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다문화 교육에서 단순히 인사법, 의상, 음식, 노래 이런 것들을 일관적으로 가치나 거기에 담긴 가치나 숨겨진 뜻, 문화적 가치 이런 걸 하지 않고 단순히 그걸 즐기는 걸로 끝나는 교육 옳지 않다라고 한 건 관광식 다문화 교육일 때. 그래서 그런 걸 지칭하는 거 니은으로 인해서 잘못된 다문화 교육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답은 관광식 다문화 교육. 2번 더만 스파크스가 제시한 반평균 교육 목표 중 디귿에서 언급하지 않는 거 하나를 써라 그랬는데요. 디귿,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버리고 서로 협력하는 거. 더만 스파크스가 제시한 반평균 교육 목표 중에 정체성인데요. 자, 선생님 보세요. 교재 보셔야 돼요. 교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더만 스파크스가 내용이 나오는데 목표 1, 2, 3, 4, 5죠. 그런데 1번 목표에서 핵심어가 정체성이에요. 2번 어가 감정이입 될 수 있어요. 감정이입.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 나오기 때문에 협력이 될 수 있고요. 3번이 편견이 될 수 있어요. 4번도 편견이 될 수 있고요. 5번이 협력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들은 다른데 용어 하나로 줄인다면 편견이나 협상으로 되고 1번만 정체성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들어간 게 편견을 버리고 서로 협력한다. 그래서 편견 협력이 2, 3, 4, 5 목표에 들어가니까 1번 네, 들어간 정체성이 언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답은 정체성. 나와 관련해서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사회관계 영역, 사회의 관심 갖기 내용 범주 중 내용 한 가지, 내용 범주 내용 세부 내용인데 세부 내용 쓰라는 거 아니다, 내용 쓰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쓰고 다의 리을에 들어갈 말을 쓰라라고 하는데요. 나와 관련된 게 전체적으로 다문화 교육이죠.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관계 어떤 관심 갖기 내용 영역에서는요. 자 봅시다. 교재 보시면요. 269를 보시면 돼요. 다문화와 관련된 거 3번에 해당되는 세계 여러 나라 세계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그게 다문화와 관련됐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세부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 세부 내용 보시면 3세는 없어요. 3세는 다문화나 세계 여러 나라와 관련된 거 없고요. 4세, 5세 세계 여러 나라, 5세 인종이나 문화 이런 것들 있죠. 4, 5세
세계 여러 나라 인종 문화 이런 식으로 다 세부 내용이 돼 있죠. 그래서 세계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가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회에 관심 갖기라는 내용 범주 중에서. 그럼 제가 답을 다 설명을 드렸나요?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선생님 이거 제 오타 아니에요. 지금 답은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라 돼 있고 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세계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라 했는데요. 요거 제 오타가 아니라 해설서가요.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세계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답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마디로 해설서에 보시면 내용의 소개가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와 세계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두 내용을 이렇게 중복돼서 했는데 하나가 지금 오타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그 내용 중에서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으로 정해주시고 요거는 해설서 자체의 오타이기 때문에 둘 다 답으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고요. 뭐 해석은 끝났습니다. 해설서 원본 보시면 진짜 오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해설서 오타는 안 고치는 게 제 또 특징이거든요. 왜? 오타를 우리가 해설서에 오타 그대로 썼을 때는 우리가 이의제기 들어갈 수 있어요. 너네가 해설서에서 오타 이렇게 했잖아. 근데 제가 임의로 고쳐버리면 제 생각이 만약 틀렸다라면 그 오타가 뭐 강사가 이렇게 했잖아. 이거는 이의제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타를 안 고치고 오타라고 생각이 되지만 안 고치고 그대로 제 책에 실어요. 근데 오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도 그렇게 쓰여진 해설서 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가 될 거예요. 가는 모모 유치원 4세반 박교사의 저널이고 나는 유아들과 함께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인데 물음에 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A. 근데 저 같은 교육 방법이요. 저 같은 이런 강의 방법, 교육 방법은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제가 말실수로 오늘 많이 하네요. 그런데 저 같은 강의 방법은요. 굉장히 선생님들을 독립적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상반기 때는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제 이론이 맞거든요. 제 이론이 맞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의 이론을 흡수를 하시는데 하반기 되면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저랑 토론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제가 먹이를 가르쳐주는 타입보다는 먹이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반기 되시면 선생님들께서 초수신데도 본인이 답을 이렇게 근거를 제시할 때 제가 가끔 말문이 막힐 때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원 합격이 가능하시죠. 하고 싶은 말은 답을 찾는 방법이 중요하다. 답을 아는 것보다. 박교사가 계획하고자 하는 교수법은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교수한 교수학습 방법에 근거한 거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과 운영은 편성, 운영, 교수학습 방법, 평가 네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그중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근거한 건데 A에 들어갈 건 뭐냐? 야, 이거 문제 너무 쉽다. 그렇죠. 예, 너무 쉬워요. 지금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하여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하도록 한다라는 교수학습 방법 그 부분, 우리 암기 부분은 문장을 그대로 내어주면서 가로를 넣었어요. 이거 암기 안 하시고 가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빠진 거, 생활 속 경험. 야, 2017학년도에 시험을 봤었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의 A에서 박교사의 질문 중 골만의 5가지 정서지능 구성 요소인 자기 조절을 제시하는 질문 1가지를 찾아 쓰고 기억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 1가지를 쓰라. 아, 나 선생님 이것도 논란됐지. 진짜. 왜 논란을 필요 없는 부분을 논란을 만들죠? 메이어 살로베이가 나오면서 골만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골만 이론이 메이어와 살로베이의 이론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런데 골만은요 경제학자였고요. 이 골만이 EQ라는 지능을 그 이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교육에서 가르쳐준 건 우리한테 한 게 아니라 각 회사의 사장님들, 대표님들, 경제학자라서. 왜? 당시에는 IQ, 천재 요런 사람들의 대표 리더라고 했어요. 리더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EQ, 부드러운 리더십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한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IQ의 특성이 뭐냐면 연계적인 거,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격이 버럭버럭 하더라. 실비아처럼.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는데 슈타이너의 자아체 발달한 담즙질 성격. 슈타이너 이론에서. 근데 EQ는 부드러운 여성적인 리더십이라서 정서적 지지 잘해주는 사람. 지식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아주 잘해주는 사람이라서 한마디로 감정지능이 뛰어난 사람. 그게 지금 4차 산업에서 원하는 리더래요. 그래서 골만이 이거를 감성지능, 정서지능을 얘기하는데 이 정서지능에 해당하는 게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들한테 이런 성향의 대표들한테 보통 이제 대표들이 이런 성격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결단력을 내려야 되니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다 고려하면 결정이 안 내려지니까 딱 힘으로 권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요즘 회사는 모든 이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라는 EQ로 바꾼 거죠. 그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리더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학급을 리드하는 리더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골만 이론이 나왔는데요. 5가지 자기 인식, 자기 인식, 자기 지각은 같은 말, 자기 조절, 자기 동기화. 3번 공감, 감정이입, 동의어. 4번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 동의어. 이거는 나의 감정, 이거는 남의 감정. 메이어 살로베이는 4가지 정서지능을 얘기할 때, 정서지능의 요소를 얘기할 때 내 거, 네 거 안 따졌습니다. 그런데 내 거, 네 거 따진 사람이 골만. 자기 동기화가 되려면 만족지연이 돼야 된다. 그런데 만족지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주장을 하시는 대로 사례에 나타난 사례가 만족지연이 된다면 답은 자기 동기화가 될 수가 있는데 만족지연이 더 큰 보상, 당연히 인내심이 아니다. 인내심도 포함하지만 그 인내심을 발휘하는 이유가 더 큰 보상을 위해서다. 제가 원서 근거로, 전공서 근거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제 수강생 외에는 아무도 모르셔서 답을 다 자기 동기화로. 강사들은 알아야 될 텐데. 자기 동기화란 답이죠. 자기의 동기화 만족지연이기 때문에 자기 동기화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만족지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애기들이 장난감을 나눴어요라는 게 기억에 해당하는 거. 토돌이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 토순이는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어떨까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애들이 토돌이가 노는 동안 토순이는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 이유가 밑에 나오고 있어요. 싸워요. 사이좋게 놀지 못해요. 그래서 사이좋게 놀려고 그렇게 장난감을 나눠 쓰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더 큰 보상을 위해서 기다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친구랑 싸우기 싫어서 지금 그렇다고요. 싸우기 싫다. 뭐 대인관계를 위해서다. 이거죠. 만족지연이 어디 있어요? 더 큰 보상이 있는데 참았다고 인내심을 발휘했다고 만족지연이라고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이론을 모르면 그 이론과 관련되는 다른 이론도 모르십니다. 이론은 연결되는 거예요. 실비아가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 이론을 저희가 정립할 때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 박사학위자들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의 독선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너가 어떤 이론을 얘기하고 싶으면 그 이론이 너의 그 주장을 학문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이미 발표된 이론을 배경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저희가 이제 학문적 근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논문 쓸 때 그거 먼저 쓰고 내 이론 쓰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이론들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게 학문이에요, 선생님. 학문의 기본 원리요. 만족지연 모르면 자기 동기화도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 동기화라고 답을 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기술입니다. 이거 실비아만 이 답을 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다른 강사 한 명도 이 답을 냈는데 그분이 유명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실비아가 답을 먼저 공개했을걸요? 2017학년도는 아닌가? 어쨌든 저도 제가 푼 거예요. 제가 근거를 딱 정확하게 설명드리잖아요. 그거는 내가 다른 강사 답을 뺏긴 게 아니라 실비아는 실비아 혼자 풀어서 학문의 근거에서 풀어서 답을 냈다. 근데 뭐 이제
근데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들이 가끔 답을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논리적으로 이론을 찾는 게 아니라 쪽수를 찾아요. 머리수로요. 빵점은 100명 있을 때 100명이 다 받을 수 있어요. 100점 받는 사람은 한 명이나 아무도 없어요. 정답을 찾는 사람은 쪽수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정 경쟁 시험이 돼요? 다 100점을 받는데? 그러니까 실비아 선생님들이 다 전원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대인관계 기술이에요. 이번에 답. 그러면 자기조절에 해당하는 거 찾읍시다. 자기조절. 대인관계 기술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자기조절에 해당하는 거 참는 거죠. 참는 거. 그것과 관련해 제시하는 질문 한 가지. 교사의 질문 중에서 찾아라. 이거 있을걸요? 너 숨 한번 쉬어봐. 지금 실비아가 들어야 되는 말이죠.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는 거 어떨까? 교사가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얘야, 너 자기 조절 좀 해봐. 자, 잠깐만 찾아봐. 이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는 거 어떨까?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와, 친사회적 행동 지도법.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친사회적 행동 지도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더 있긴 하지만 크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자, 도덕적 추론, 기납적 추론. 도덕적 추론은 피아제, 콜버그, 아이젠버그가 썼던 거 도덕적 발달 이론 낼 때 뭐 딜레마 상황. 딜레마 상황 딱 들려주고 너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기납적 추론. 기납이 선생님 기납법이 일반적으로 기납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론을 가져오는 게 기납법이죠. 그래서 기납적 추론도 유아의 구체적인 사건, 누구의? 유아의 구체적인 사건 경험, 일상생활에서 관련 경험을 딱 가져와서 이야기책이랑 연결하는 거예요. 일반적 이론이랑. 그러면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책은 가정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책을 중간에 넣는 이유는요. 우리 애들이 직접적으로 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책으로 잠깐 돌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런데 우리 아이가 우리 선생님이 기납적으로 썼는지 도덕적으로 썼는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토돌이 토순이 얘기를 한 거는 가에 영민이와 지희가 서로 싸워서 그랬어요. 그럼 유아들의 일상 경험, 구체적인 경험에서 가져와서 이야기책이랑 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니 물어본 거 기납적 추론. 답 기납적. 5번 가시겠습니다. 모모 유치원 5세반 강교사의 음악 활동 계획 아니고 나는 확장 활동으로 사용한 전래 동료 악보이다. 활동 후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라. 이야, 나 이거 완전 좋아하는데 이 문제. 이 문제가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장답 문제. 저는 장답 문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장답 문제는 아니구나. 선생님 이거 가예 기역 디귿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를 찾아 기호를 쓰고 그 이유를 쓰라 그랬는데요. 선생님 거기에 보시면 목표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요. 근데 선생님 그거 아시죠? 목표는 활동 방법에 나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목표에 근거해서 활동 방법을 진행한다는 거. 그럼 활동 방법에 없는 거는 목표로서 잘못 서술된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역으로. 그런데 활동 방법 보시면 악기의 빠르기, 강약, 멜로디, 리듬 탐구하는 거 있어요? 없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만 5세긴 하지만 이 여러 가지를 탐구한다고 탐색한다겠죠. 그 다음에 한 목표에서는 하나만 진술하는 게 맞는데 빠르기, 강약, 멜로디, 리듬 너무 많은 게 한 목표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유는 이거예요. 디귿인데 디귿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사물놀이 악기 연주를 하면서 동시에 빠르기, 강약, 멜로디, 리듬을 탐색하는 것은 유아에게 너무 어려운 활동이다. 또 활동 방법에 빠르기, 강약, 멜로디, 리듬 등을 탐색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 활동에 맞는 활동 목표라고 보기는 힘들다. 야, 첫 번째 건 다 찾아냈지만 두 번째 건 실비아만 찾아냈을걸요. 활동 목표는 활동 방법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활동 방법에 나와 있지 않다. 이게 근거다. 이건 실비아만 찾아냈을걸요. 야, 나 대단해.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가의 활동 목표의 근거가 되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예술경험 영역에 예술 감상하기 내용 범주의 세부 내용 한 가지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활동 목표의 근거가 되는 거 뭐겠습니까? 사물놀이, 사물놀이, 사물놀이. 우리 전통 악기네요. 예술 감상하기에서 우리 전통 예술과 관련된 세부 내용 뭐가 있습니까? 자, 세부 내용 교재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드렸습니까? 드렸네요. 280 몇 세예요? 우리 이게 여기 5세 반이네. 5세 세부 내용.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다음은 나에 제시된 리을과 미음의 공통점을 정리한 겁니다. 틀린 것을 한 가지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라. 미음의 대표적인 노래 부르기 방법 하나를 쓰라. 이거 새마치인가? 아닌데 흰머리 장단인데. 제가 장단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데 우리 신유론 시간에 제가 장단 설명하고 나서 우리 현장 선생님들이 거의 반했죠. 근데 제가 그거 다 드리기는 힘들어요. 그거 다 드리지는 않고 평범하게 장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신이론 시간에 한 그 장단 강의는 평범한 강의가 아니라 실비아만 했던 강의인데 그냥 이거는 암기용이에요, 선생님. 우리나라 국악에 4분의 4박자가 있고 8분의 9. 저 신이론 본강의에서 이렇게 강의 안 해요. 이렇게 암기용으로 안 해요. 이해식으로 하죠. 근데 이것까지 들으면 너무 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 희몰이에요. 4분의 4박자 장단은 희몰이 장단밖에 없어요. 이거 국거리, 새마치예요. 새마치는 어쨌든 우리 유아에 쓰이는 장단 중에 8분의 9는 새마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아 장단에 쓰이는 거 두 가지, 8분의 12는 자진몰이와 국거리가 있어요. 우리 유아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국거리는 더러러럭 기덕 이런 게 나와요. 덩기덕 쿵더러럭 쿵기덕 쿵덕 기덕 더러러럭이 나오는 건 국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정해지겠죠. 박자 보고 알겠죠. 더러러럭은 국거리는 워낙 특이한 악보라서 선생님들 딱 봤을 때 기덕 더러러럭 나오면 국거리. 나머지 뭐 이거는 덩덩덩덕 4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분의 4박자니까 새마치는 덩덩덕 쿵덕 이거고요. 자진몰이는 새마치보다 한 마디가 더 길거든요. 그래서 덩덩덩덕 쿵 이렇게 나가요. 국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덕 이렇게 했고요. 저 한국인 맞죠? 국악 완벽하게 알고 있죠? 신이론에서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거의 기절하실 거예요. 너무 잘해서. 이렇게 국악을 정확하게 강의하는 강사는 유아이명에서는 저밖에 없어요. 외국 경험이 8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 요 표시 있죠? 요 악보에. 요게 서양에서 4분의 4박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악보에 나온 건 희몰이 장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새마치 장단에 맞춰서 연주할 수 있다? 틀린 거죠. 요게 잘못됐죠. 요게 희몰이 장단에 맞춰 연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노래 부르기 방법, 매기고, 받기, 문답식이요. 선생님, 교육부 자료에서는 매기고, 받기, 문답식 다 나오고 이제 교사용 지침서에 가면 문답식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 전통식으로 얘기하면 매기고, 받기고 그냥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문답식인데 둘 다 동의어예요. 이렇게 주고받는 노래를 우리는 매기고 받기, 그 서양은 문답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노래 부르기에서 여기서도 이제 매기고 받기야 문답식이야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둘 다 저는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다 되고요. 여기에서 돌림 노래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돌림 노래. 이거 악보 박자 한마디로 가락은 반복되는 거 맞거든요. 반복되는 가락을 사용해서 가사를 계속 주고받는 거. 근데 가사 노래 부르기로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문답식이 맞고 가락을 보면 이제 악보의 어떤 형식을 보면 돌림 노래 맞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대표적인 노래 부르기 방식이니까 도돌이표라기보다는 매기고 받기 문답식이 정답입니다. 다의 비읍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사물놀이 활동 계획 시 강교사가 고려했던 점. 야, 선생님 제가 진짜 악플의 최고봉이 언제였냐면 이때였어요. 이 문제의 답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기를 나누어 주기 전에 지켜야 할 약속이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내가 2017학년도에 답 풀었던 해구나. 첫 해, 답을 풀었던 첫 해. 나 이거 풀고 나서 욕 엄청 먹었어요. 이 답 풀고 나서. 실비하고 말 또 안 되는 답한다고. 그러고 이거 나 풀고 나서 다른 강사들도 3일 뒤에 왜 도대체 답을 3일 뒤에 풀까? 당일을 안 풀고.
선생님들은 당일에 문제 풀고 답안지 내시는데 왜 강사는 당일에 못 푸는 거예요? 난 그게 정말 이상해. 근데 어쨌든 다른 강사들도 약속이나 규칙 정하게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답이었어? 정말 그게 답이었어? 이렇게 되더라. 선생님 정말 저에 대한 악플은 논리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정답을 제시했을 때도 이상한 답 근거한다고. 이게 약속이나 규칙 외에는 무슨 답이 있어요.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래갖고 교사가 그냥 막 악기를 나눠줬더니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두드려서 시끄러운데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약속 지키기 안 했다는 거죠. 아, 나는 이 문제에 이 답을 제시하고 그때 욕을 최고봉으로 먹었어. 아주 그냥. 근데요, 선생님, 이런 상식 문제가, 그러니까 그때 그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규칙이나 약속 정한다 하기 전에 이 답의 가능성을 생각 못 하셨던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출이라는 우리 유치원 임용고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학문에서만 나온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학문에서 나오는 게 8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15%는 교사면, 유아교사면 누구나 알고 있는 포인트들을 유아교사로서의 일반 교양들이 나와요. 그리고 5%는 대한민국 국민들, 성인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일반적인 교양. 그게 학문입니다. 교양과 전공지식, 교직이 다 들어가는 거. 그게 선생님들께서 유아교육 학과 다니실 때 배우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고득점자의 전략은 이거예요. 쉬운 문제는 쉽게 풀고 어려운 건 어렵게 풀어요. 그런데 이론을 알고 계시는데도 이제 점수가 안 좋은 선생님들의 전략은 이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어렵게 풀고 쉬운 문제도 어렵게 푸세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실력입니다. 자, 6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4세 미술이 있네요. 285페이지 4세반 체교사의 미술활동 계획이고 나는 유아의 그림과 그 그림에 대한 유아의 설명이다. 다는 협동화 그리기 상황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술의 대칭 오른쪽 왼쪽 혹은 위아래 대칭 원리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 한 가지를 찾아 기호와 이유를 써라. 첫 번째가 자 기억과 미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 주말 경험 그리기 니음 나비 데칼코마니 디귿, 봄 동산, 협동화 그리기, 리을, 봄 느낌 마블링, 미음, 봄 음악 들으며 풀그림 그리기. 데칼코마니가 선생님 종이에다가 이런 종이에다가 요쪽에만 한쪽에만 물감을 뿌려서 반으로 접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그림과 여기의 그림이 똑같이 나타나는 대칭이 나잖아요. 그거를 쓰시고 이유를 쓰시면 돼요. 기호는 그럼 니은이고요. 데칼코마니 활동은 종이에 물감을 짜놓고 반으로 접어 대칭적인 모양을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나에 나타난 유아의 미술 표현의 특징 두 가지 그 예를 그림에서 각각 찾아 써라. 유아가 그림 설명하고 있어요. 아빠랑 낮에 차 타고 공원에 갔어요. 밤에 집에 왔어요. 그림을 봤더니 해와 달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시공의 공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차 있잖아요. 차 안에 사람이 타면 우리가 사람을 볼 수가 없을 텐데요. 얼굴만 볼 텐데 몸 전체가 지금 그림 안에서 차 안에서 보이고 있죠. 무슨 법? 투사기법, 투시기법, 엑스레이 기법, 동의어. 그리고 이유는요, 그렇게 쓰시면 되죠. 투시적 기법에서는, 그림에 나타난 예를, 그 예를 그림에서 찾아 쓰라는 거, 투시 기법은 자동차 안을 마치 엑스레이로 투시하듯이 그렇기 때문이다. 시공의 변화, 시공의 공존, 똑같은 말인데요. 낮에 차를 타고 공원에 간 것과 밤에 집에 오는 것을 한 화면에 모두 담았기 때문이다. 해와 달을 모두 한 화면에 담아서 같은 시간대인 것처럼, 낮과 밤이 같은 시간대인 것처럼 표시했다. 그렇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강의가 하기 싫나? 왜 또 말이 빨라져? 자, 다의 비읍, 지읒, 치읒 가시겠습니다. 체교사의 적절하지 않은 지도 방법 두 가지를 쓰고 기호와 개서 방안을 계속 쓰세요. 비읍, 협동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근데 이거 4세예요. 4세라서 답이 찾아질 수 있어요. 친숙한 재료를 준비했어요. 4세에게 괜찮아요. 재료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괜찮아요. 10명씩 조를 써가지고 우와 4세에게 10명씩 조? 이건 아니다. 지그시 틀렸어요. 유아들끼리 토의해서 어떻게 봄동산을 그릴 건지 유아들에게 토의해서 정해보도록 했다. 치읓에 5세 이렇게 하세요.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4세 협동은요 이거예요.
각자 개별 활동을 한 다음에 모아서 공통된 작품 하나를 만든다면요. 5세는 처음부터 아이들이 토론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자신들이 정하고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해서 뭔가 작품을 같이 만드는 게 이게 5세인데요. 유아들에게 토의에서 정해보는 게 바로 5세의 협력과 관련해서 나온 부분이에요. 미술활동에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4세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건 지읒도 잘못됐고 치읓도 잘못됐어요. 우리 아이들 소집단 2~3명 혹은 3~4명씩 조를 짜주는 게 좋고요. 그거 제가 3~4명이라 했는데 뭐 답에 이상은 없습니다만 2~3명으로 바꿔주실래요? 2~3명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3~4명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인원수를 줄여야 된다는 이유라서. 그러니까 해설서에는 정확하게 몇 명이랑 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2~3명, 3~4명, 전공서마다 다른데 저는 2~3명이 더 꽂히더라고요. 이 문제 더 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3세는 협동 미술을 안 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협동하는 아이들에게 3명 하는 것보다 2~3명이 맞는 것 같아요. 2명부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치긋은요. 개별 유아의 작품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이게 세부 내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토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아이들이 각자 만들고 그걸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한다. 세부 내용의 근거 해서 그게 틀렸습니다. 7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씩씩한 성격이죠. 되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좋죠. (297이요) 자연탐구와 관련된 건데 수학활동 계획안이래요. 5세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동료교사와 나눈 대화이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A와 같이 윤교사가 발문을 계획한 근거가 되는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자연탐구 영역 수학적 탐구하기 내용 범주의 세부 내용을 한 가지 쓰라. A의 발문이 이 조각 만져봐, 만져보니 어때, 어떤 점이 같니, 어떤 점이 달라, 세모와 네모의 뾰족한 곳이 몇 개 있니, 뭐 하는 것 같아요. 그 근거 A 전에는 A가 어떤 발문이냐 했더니 여러 가지 모양 조각의 특징을 탐색해 본다. 여러 개를 탐색해서 비교를 하네요. 같니 다르니? 그쵸? 각각 몇 개 있니? 탐색뿐만 아니라 비교까지 하고 있네요. 일단 공통점, 차이점을 찾고 있죠. 탐색을 통해서. 자연탐구 영역, 수학적 탐구학이란 세부 영역, 수학적 탐구학이란 내용 범주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라는 것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거기 세부 내용에 만옷의 세부 내용에 뭔가 있냐면 기본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답이겠죠. 차이점, 공통점 계속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의 기억과 디귿의 활동을 통해 유아가 학습할 수 있는 수학적 가정 기술을 각각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학적 가정 기술 있잖아요. 아까 제가 NCSS를 사회교육협회라고 그랬죠. 전미사회교육협회. 전미수학교육협회도 있겠죠. 뭐. 그쵸? 그게 뭐냐면 NCTM. 여기에서 수학적 가정 기술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학자는 코플리와 존슨 디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문가 협회니까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이 여기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는 코플리와 존슨 디젠이었고 이 협회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NCTM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수학적 가정과 기능의 교사 지도 방안과 관련된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학적 가정과 기술을 뭐라고 했냐면 문제 해결하기. 1번 문제 해결하기. 2번 추론하기. 3번 의사소통하기. 4번 연계하기. 5번 표상하기. 이 5가지로 얘기했어요. NCTM에서. 근데 이제 이게 수학적 가정과 기술이라고 쓰이거든요.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계, 표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냐면 수학적 가정기술이라고 물어봤으니까 NCTM이 제시한 이 5가지 맞는 것 같아요. 그걸 해서 기억과 디귿을 보시면 기억이 뭐냐면 왜 네모 모양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는 활동입니까? 왜 네모 모양이 나와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는 거. 왜 동그라미? 왜?
왜는 원인 관계, 원인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묻는 질문. 추론이 바로 왜를 묻는 질문. 왜 들어가면 100% 추론. 원인과 결과를 묻는. 근데 기억에 왜 있잖아요. 답 추론.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거. 디귿에 해당하는 거. 죄송합니다. 디귿에 해당하는 거. 한 활동에서 학습한 수학적 개념을 다른 활동에 적용한다. 하나에서 학습한 걸 다른 활동에 적용한다. 연계하기. 연계하기가 A와 B를 연관 짓는 거잖아요. 요거 답을 연관 짓기라고 하신 분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쓰인 전공서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정답 처리됐다고 보는데 선생님이 보시는 전공서에서 연관 짓기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본 전공서를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공서에서 답을 찾아야만 찾아야만 이론을 추가시켜요. 그런데 저는 연관짓기라고 본 건 없어서요. 연계하기로 저는 갈게요. 근데 연계하기가 A와 B를 연계하기인데 A에서 추출한 이론을 B에 적용하는 거 연계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연계하기. 패턴의 표상 양식을 얘기하라고 하는데요. 니은에 해당하는 패턴의 표상 양식. 선생님 이거 해설서에 있죠. 표상 양식 패턴. 그 301, 교재 301에 보시면 규칙성 이해하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규칙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규칙성 패턴을 시각적 패턴, 청각적 패턴, 행동적 패턴, 운동적 패턴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동적 패턴, 운동적 패턴 동의어. 그런데 니은에 해당하는 패턴의 표상 양식, 니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인데 이 모양을 이걸로 패턴을 만드는 활동을 확장해서 이 패턴을 몸으로 표현해 본다. 모양의 패턴을 몸으로 하는 건 행동적 표상 또는 운동적 표상. 그 다음에 네모는 모양이니까 모양은 눈으로 보는 거, 시각적 패턴. 맞죠? 그래서 두 가지는 시각적 패턴, 운동적 패턴인데 이거를 패턴의 표상 양식은요. 표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패턴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또 패턴의 표상 양식이라고 물었으니까 시각적 표상, 운동적 표상, 시각적 패턴, 운동적 패턴 다 되네요. 나에서 윤교사는 리을을 하기 위해 유아에게 색깔이 다른 세모, 네모, 동그라미 모양 조각을 제공해 줬어요. 다음에 그림에서 유아가 적용한 분류 유형과 분류 증거 쓰라 그랬잖아요. 적용한 분류 유형 뭐 있어요? 색깔별로 분류했어요? 그쵸? 색깔별로만 했다가 그 다음에 뭐를 했대? 리을을 하기 위해서. 리을이 뭐래요? 색깔과 모양이 다른 조각을 주고 분류해보는 활동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색으로만 분류했네요. 그림에 보니까. 그럼 색 하나로만 분류를 했다. 모양은 고려치 않고 하나만 적용했다. 단순 분류. 이때 분류 준 거는 색깔 또는 색. 근데 이제 색깔이 답인 게 지문에서 색깔이 다른 이렇게 나왔으니까 색보다는 색깔. 그때 색이라고 했다고 뭐 오답 처리를 했을까? 그런 유치한 시험은 아니에요. 8번이요. 근데 그래도 뭐 색깔이든 색이든 똑같지만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당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지문에 나온 글자를 쓰라. 단어를 쓰라. 그래서 색깔로 써주세요. 8번. 5세 반 김교사 아이들의 과학활동 상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까미 드브리스. 까미 드브리스 설명드렸습니까?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은 피아제의 정통 이론을 정통으로 제시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다. 까미는 피아제의 직접 제자였다. 까미와 드브리스 이론의 100%는 피아제 이론 100%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시면 물리적 지식활동의 선정 기준이 있어요. 전공서 2개를 제가 드렸어요. 왜냐하면 답이 두 전공서에 근거할 때 답이 다른데 결국 같은 용어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용어가 다를 때 다른 이론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같다라는 걸 드리기 위해서 같은 부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1과 2 모두 드렸어요. 하나는 사물의 현상, 하나는 사물의 움직임 이런데요. 거기 좋은 물리적 지식활동 선정 기준에 근거해서 가의 기억에 들어가는 말을 쓰라 그랬잖아요. 가의 기억이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물체의 반응이 관찰 가능하고 즉각적이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
뭐뭐를 만들 수 있고 그 행위를 다양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물리적 지식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물리적 지식 활동의 선정 기준이 교재 311 네 가지 있어요. 어떤 전공서는 사물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사물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 반응이 관찰 가능한 거, 반응이 즉각적인 거. 물체의 반응은 나왔잖아요. 지문 안에. 그러니까 반응은 답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움직임이 답이죠. 사물의 움직임이나 혹은 움직임. 그런데 다른 책에서는요. 사물의 움직임을 사물의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답은 뭐예요? 사물의 현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전공서에서 사물의 현상과 사물의 움직임을 같이 본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사물의 움직임은요. 제가 이 사물을 휙 물었을 때 얘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현재 보이는 상이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선생님들의 눈앞에 보이는 요 칠판지 6개가 떨어지는 거 요거를 사물이 현재 보이는 모양, 모습 이렇게 해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과 현상을 동의어로 쓴 겁니다. 전공서에서. 어떤 전공서는 사물의 움직임, 어떤 전공서는 사물의 현상. 자, 그런데 제가 답을 하나만을 고르라 그러면 저는 움직임. 왜? 요 이론이요, 선생님. 교사용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이론으로 나와 있지 않고 풀이로 되어 있지만 거기서는 움직임이란 단어를 썼어요. 전공서에 근거해서 사물의 현상, 사물의 움직임 모두 정답 처리. 그런데 둘 중에 정답이면 움직임. 나의 이루어진 과학적 가정에 대한 거다. A에 들어갈 말을 쓰고 니은을 통해 김 교사가 통제하고자 하는 변인 한 가지를 써라. 변인. 교재 보시겠습니다. 교재 313. 변인에 대한 거. 계속 쭉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 독립변인, 종속변인. 종속, 속한다. 뭐가, 결과가 무엇에 의해? 독립변인에 의해. 조작변인, 통제변인. 조작하는 게 있다, 통제하는 게 있다. 이거 왠지 설명한 것 같은데 딴 학년도에 나왔나 본데요. 조작하는 거, 통제하는 거 그대로 유지하는 거다. 습도는 유지할 거다. 근데 조작은 온도는 바꿀 거다. 조작은 변화시키는 거. 습도는 똑같이 유지한 다음에 온도를 바꾸면서 어느 온도에서 곰팡이가 가장 잘 피는지 알아본다. 곰팡이가 피는 양, 종속변인. 그럼 온도에 따라서 피는 양이 다르겠죠. 통제하는 거,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조작하는 거, 변동시키는 거. 종속변인은 조작변인, 통제변인과 조작변인의 결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 독립변인의 결과.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문제로 오시면 A에 들어가는 거. 과학적 과정을 뭐라 해요? 선생님, 자, 유아들이 궁금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문제를 정의하고 과정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직접 조작하여 결과를 알아보는 과학적 활동. 실험하기 아닙니까? 실험하기? 일단 실험하기 답부터 볼까요? 우리 애들이요, 그 마틴이 또 주장한 과학적 가정 및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틴이 주장한 건 관찰, 분류, 측정, 예측, 추론, 의사소통, 실험 모두 들어가는데요. 마틴이 실험에 대한 걸로 유아들이 자신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료를 찾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실험하기 등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박스에 나오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궁금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과정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직접 조작한다.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조작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는 그 자료를 찾는다.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조작할 수 없는 건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실험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실험하기라고 한대요. 마틴이. 근데 여기에서 김 교사가 통제하고자 하는 거, 한마디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거 뭐예요? A에서 김 교사가 하는 거? B에서 김 교사가 하는 거? 뭘 하는 거지? 김 교사가? 통제하고자 하는 거? 니은을 통해서? 니은. 교실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로 출발선과 볼링핀의 위치를 테이프로 딱 표시를 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통제하고자,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거리죠. 무슨 거리? 출발선과 볼링핀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한다가 이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서 거리라고 하시고 이제 제가 답을 할 때 거리, 출발선과 볼링핀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 정확한 답은 출발선과 볼링핀 사이의 거리예요.
그 다음에 나와 관련해서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자연탐구 영역 과학적 탐구하기 내용 범주의 세부 내용 A를 쓰고 A에서 유아들이 볼링핀을 쓰러뜨리기 위해 적용한 방법과 관련된 변이 한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요. 자, A에 해당하는 건 그냥 암기용입니다. 세부 내용 어디 그 교과서 교재 314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A에 빠진 거는 물체와 물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켜 본다. 이게 빠졌거든요. 그걸 했더니 A에서 유아들이 볼링핀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적용한 방법 뭐예요? 준서야 살살 굴려. A 꽝이다. 세게 굴려봐. 나 봐봐. 공이 옆으로 굴러간다. 살살 굴려 세게 굴려. 뭘 조절했어요? 힘을 조절했네. 본인들이 볼링공을 던지는 그 힘. 그래서 여기서 볼링공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적용한 방법은 한마디로 조작 변인이거든요. 거리는 통제했고 이제 본인들이 볼링공을 굴릴 때 힘을 살살 했다 세게 했다 이건데 조작 변인을 물어보는 거네요. 조작 변인은 힘의 세기, 제가 세기, 힘의 세기라고 했는데 힘의 세기가 맞아요. 힘의 세기. 또는 볼링공을 굴리는 힘의 세기.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2017학년도 아주 보물 같은 전략들이 제공이 됐습니다. 2018학년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